자, 하이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 저 아래쪽까지 쭉 내려가서 25만원 선에서 걸려서 121선 아래까지 내려갔죠. 뭐 이런 형태의 흐름들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여러 번 얘기를 들었었고요. 이게 기존에 우리가 기존에 얘기하던 이런 분야들 그러면 이런 거 다 매수라고 얘기 드렸죠. 이런 거. 예? 이게 종목이 나빠서 이런 게 아니라 얘네 고질적으로 이런 장난질들 친다라고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자, 요렇게 돼가지고 이제 돌아 나오는 흐름 같은 경우에 이제 일단 단기적으로 매수를 들어가는 건데요. 앞에도 이렇게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밀려 내려올 때 들어가는 거. 그런데 빠듯. 자, 우선 올라간 이유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하이브 올라간 이유를 살펴보게 된다라고 하면 뭐 실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이브 쪽뿐만이 아니라 이 엔터 쪽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JYP 같은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JYP 같은 경우에서 많이 얘기를 들었었던 바가 있습니다. 이 엔터는 원래 이제 SM 같은 경우가 조금 이제 다른 형태로 들어가고는 있습니다만, 저 캐데헌 같은 경우는 요거는 뭐 이제 문제적 섹터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요거는 기존에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르 이게 오르지 않은 바닥 쪽에서라 그러면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가 있는데요. 요거 지금 캐데헌이 큰 이슈를 만들어내기는 어렵고요. 요건 이렇게 케이스 같은 경우. 이 JYP 같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백미러 보고 투자하냐 이런 얘기를 드렸었죠. 백미러 보고 기대치 웃돌 전만. 여기도 똑같잖아요. 2분기 실적 계대. 그런데 지난 1분기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 나오고는 뭐 그냥 까버렸었죠. 이때 2분기부터 나갈 것이다. 근데 1분기 같은 경우에 뭐 실적이 뭐 쇼크가 나오고 안 좋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2분기 되면 이렇게 스트레이키즈가 월드 투어를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그런데 이건 뒤에 이런 식으로 장난을 쳤던 얘기죠. 이런 식으로 장난을 쳤어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근데 문제는 이게 하이브들 일단 외형적인 형태로 본다라고 하면 실적 발표 나기 전에 그 이전에 주가 먼저 당기고,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제 팼다가 밑에서 흐트려 놓고 그리고 다시 올라 들어가는 제가 이제 뭐 이쪽뿐만 아니라 뭐 YG 플러스 같은 종목들도 올라 들어갔다 두들겨 패고 DOU 같은 종목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캐데헌이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동안은 정반대로 패버렸죠. 이거. 이렇게 반대로 지금 패버렸죠. 이렇게 이제 팼다가 밑에서 돌아 나가는 흐름들 다 똑같은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 하이브 같은 경우도 이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2분기 실적 뭐 당연히 좋을 거고 나온 것까지는 좋고요. 거기에 하이브에는 또 돌아오는 BTS 예전 뉴진스 사태에서부터 설명을 드릴 바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온다. 완전체 기대, 복귀 기대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 실적이 돌아 나올 거다라는 얘기예요.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죠. 꽤 잘 나왔는데 이게 문제가 어디에 있냐라고 하면 이거는 뭐 당연한 기대예요. 당연히 기대하는 건 맞지 않습니까? 원래도 1분기에는 실적이 원래 별로고 2분기에 여기도 작년에도 보이잖아요. 활동 안 하는 아티스트들이 활동을 가장 안 하는 최고가 1분기입니다. 한겨울, 12월, 1월, 2월 1월, 2월 이렇게 들어가는 12월까지도 연말까지는 계속 활동을 하죠. 그리고 이제 1월, 2월 달 요런 때 같은데 거의 다 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적이 안 나와. 그리고 이제 2분기부터 튀어나가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건 뭐 항상 정해져 있는 구조예요. 이거 언제나. 그 4분기 같은 경우에 또 여기저기 다 가죠. 그래서 거의 국내에 붙어 있질 않죠. 대부분의 아티스트들이 이름 좀 날려주는 아티스트 같은 거 뭐 홍콩으로 가고 뭐 어디로 가고 뭐 중국으로 가고 일본 가고 미국 가고. 더군다나 여기는 BTS가 돌아오니까요. BTS가 돌아오니까 뒤쪽으로 이렇게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이브는 다른 엔터주들하고 비교해도 굉장히 좀 높은 밸류에이션이 계속 유지가 되는 종목입니다. 34배나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 분야에 그 잘 나간다는 조선이고 방산이고 뭐고 34배 나오는 게 없죠. 불닭볶음면으로 쌩 난리치고 그 난리치고 있는 삼양식품도 이 밸류에이션은 안 나와요. 삼양식품도 지금 밸류에이션이 삼양식품도요 21배밖에 안 됩니다. 삼양식품보다 50%나 더 높은 이 천하의 삼양식품보다 더 높은 게 이 하이브인데
자, 이래서 이 우선 BTS 완전체 기다라는 그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 어느 정도 이게 충분히 또 납득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 앞쪽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추천을 들어왔었는데 이거 결정적으로요 리스크가 있죠. 아, 또 나옵니다. 징글징글해요. 징글어 죽겠어요. 이놈의 엔터주 CEO 리스크. 엔터주 중에서 CEO 리스크가 안 걸린 회사는 JYP 박진영밖에 없죠. 그러면 나머지는 다 CEO 리스크가 다 돌아가면서 뭐 CEO 리스크 경쟁하는 겁니까? 한 놈도 아니고 두 놈도 아니고 세 놈도 아니고 이거 도대체 몇 놈째야? 2005년부터 시작해서 20년간 내내 CEO 리스크야. 아주 징글징글하죠. 잘 아시다시피 직전에 YG 양현석, 승리 양현석, 내가 봐. 아티스트 직간접 피해 입을까 고통스러워. 그런 놈이 그 이명 계약을 맞아가지고 이렇게 4천억씩이나 헤쳐먹었냐? 1년 새에 1조 넘게 늘었다. 주가 올려 들어가니까. BTS임. 그래서 요 두 개가 지금 정면으로 이렇게 맞부딪히는 거예요. 방시혁 리스크와 BTS. 그러면 이거 어떻게 봅니까? 이거. 자, 방시혁 리스크와 BTS 기대. 롱숏 해먹기 딱 좋죠. 야, 진짜 신나지 않습니까? 방시혁이 우려 박살, BTS 기대 상승. 방시혁 우려 박살, BTS 기대. 롱숏 장난질 해먹기 딱 좋은 종목이 됐습니다. 하이브. 그렇죠? 그래서 지들이 팔 때는, 지들이 두들겨 팔 때는 방시혁 우려, CEO 우려, CEO 리스크. 그리고 지들이 되살 때는 BTS 기대. 이렇게요. 지들이 살 때는 BTS 기대. 그리고는 지들이 팔 때는 우려. 그리고 이제 주가 이렇게 뚝 떨어지니까 다시 숏 커버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근데 현재의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면, 자, BTS 기대, 그 정도의 기대 중에 다른 회사들 중에 그 정도 기대 안 나오는 회사 있습니까? 앞서 본 것처럼 지금 순회 공연 들어가고 있는 스키즈, 스트레이키즈 같은 애들, JYP에 굉장히 센 애들이에요. 얘들도 이제 국내에서나 유명도가 좀 낮아서 그렇지, 상대적으로 낮아서 그렇지, 해외 쪽에서는 굉장히 센 애들입니다. 저 YG는 불핑이 있죠. 그렇죠? 여자 최강 불핑이 있고요. SM 같은 경우도 그 정도는 위치는 미치지 못합니다만 에스파 같은 애들도 있고요. 제가 그 정도 급 되는 애들 다 있어요. 이 엔터티의 실적을 끌어줄 만한. 근데 현재 상황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반대로 이제 리스크에 걸리는 종목을 살펴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리스크에 걸리는 상품 본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당연히 얘거든요. YG는 지나갔죠. YG는 리스크 시기가 지나갔고요. SM도 리스크 시기 지나갔고요. 그 현재 같은 경우는 JYP는 뭐 처음부터 없었고,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딱히 하이브거든요. 그러니까 엔터주들 흐름 같은 경우가 지금 전체적으로 디어유 같은 애들까지, 디어유는 아티스트 활동하고 관련이 없는 종류의 회사잖아요. YG 플러스는 아티스트 음원이니까 아티스트 활동 쪽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뭐 음원들 나올 때 뭐 로제가 뭘 했다 뭐 했다 그럴 때마다 지금 빵빵 튀어나가지 않습니까? 불핑이 신곡 내놨다 빵 이렇게. 그런데 디오유 같은 경우는 그쪽하고 관련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트는 똑같이 움직이죠. 이게 섹터 자체를 가지고 게임을 벌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엔터나 게임 같은 경우는 그런 형태로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20년간 기관이 앞서서 이 롱숏 이런 장난질 같은 경우 15년 됐다라고 했는데, 엔터주는요 20년이 넘습니다. 게임과 엔터는 코스닥 초창기부터 이렇게 게임을 하던 대표 섹터가 엔터와 게임이에요. 그래서 수없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이제 엔터주 가지고 게임을 할라 그럴 때 가장 대표적으로 두들겨 가지고 이렇게 분위기 잡는 종목이 이해가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 하이브. 자, 그래서 여기서 방시혁 디스크 나오고 쫙 두들겨 패면서 깨트려 내려왔다가 이제 여기까지 다 들어가면 올라 들어왔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인데, 자, 지금 이제 61선입니다. 121선 안에서 돌아오는 것 같은 경우 쇼커버로 돌아들어온다. 뭐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인데, 자, BTS가 들어오면 실적이 개선이 될 거다. 그것도 충분히 예상하던 거죠. 이게 다 예상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하던 기대와 예상 외 리스크 싸움입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즉 팔 때는 지들 마음대로 팔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당기는 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BTS 돌아오는 건 몰랐어요? 그거 모르신 분 계십니까? BTS 돌아오는 거? 그럼 BTS가 돌아오면 실적이 개선될 거라는 기대, 이건 누구나 초짜라도 애들도 할 수 있는 기대예요. 초등학생도 할 거야 이건. 누구나 알 수 있는 기대와 누구도 예측을 하기 힘든 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도 지금 그래서 방시혁이가 또 그새 또 뭐 이번엔 누구랑 갔냐? 이게 또 비버리 힐스 비버리 힐스 간 거 아니야? 귀국해서 조속히 귀국해서 당국 조사에 임하겠대요. 너 어디 갔어? 얘는 갔다 그러니까 자꾸 이게 어디 해외에 있다 그러니까 자꾸 비버리 힐스가 생각이 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요. 에? 부득이 해외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지만 급한 작업과 사전 미팅을 잠시 뒤로 하고 혹시 과즙이랑 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지죠 이거. 또 첫 놀러 간 거 아니야? 도피하는 거 아니야? 이게 돌아가지고 이제 조사를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조사 받으면 그때 돼가지고 또 쇼패드기가 나올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현재의 경우에는 기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기대 외의 변수들이 언제라도 이렇게 갑자기 등장해서 깔아서 뭉개버릴 수 있는 게 하이브이기 때문에 이 하이브를 탑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현재의 하이브는 이전의 하이브는 엔터주들을 끌어올리는 대장주, 선도주 역할을 해왔었지만 그래서 하이브가 이렇게 돌면서 SM 돌고 다 돌았죠. 그런데 지금부터의 하이브는 이제 반대로 가게 됩니다. 패대기의 선봉이 돼요. 그래서 하이브 이렇게 두들겨 패면서 다 내려온 거 보셨지 않습니까? 다 같이 밀렸죠. 이게 패대기의 선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무리해서 따라잡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뒤에서 저는 나머지 애들 보세요. 나머지 JYP 같은 게 아직 실적 안 나왔죠. JYP 뭐 보나마나 좋은 실적 나올 거고요. 혹은 어제 튀어나왔던 DOU 같은 종목들 이제 3분기부터 실적 본격적으로 튀어나가는 거 이런 거요. 지금 이런 거 노리시는 게 나아요. YG 플러스를 하셔도 되고요. 자, 오늘 톡 튀어났다가 눌려지는 YG 플러스 같은 경우 이제 아티스트들이 줄줄이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수시로 좋은 이슈들 계속 내줄 거잖아요. 이거 저 YG 플러스 전형적인 저점 여기 매수하러 가는 자리. 이게 잡았다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거 하는 게 나아요. 지금은 하이브를 노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뭐 하이브 BTS 팬들, 그다음에 하이브에 있는 아티스트 팬들, 뭐 하이브도 덩달아서 같이 사는 이 엔터주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아티스트 팬덤이 아티스트가 속해 있는 엔터사까지 같이 가는. 그래서 지금의 경우는 하이브가 선도가 되기 어렵다. 그래서 그거 들어갈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거 사십시오. 이런 거 YG 플러스 DOU 그리고 엔터사 중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저 아래쪽에 머물고 있는, 아래쪽에서 이제 열심히 따라오고 있는 JYP 이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공략을 하라. 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방지역 리스크가 끝나면 그때부터 하이브, 다시 하이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자, 이런 종목들 앞에도 이미 다 이거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거 다 잡아들었잖아요. 이거 미리 표시 다 해놨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어온 거. 기술적 저점. 자, 그래서 뚝 떨어졌을 때 하락주 S쪽 라인에서도 체크를 해드렸고 다 체크해드렸던 종목이죠. 자, 요런 것들을 비교해서 이제 요런 종목들 이제 실제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미리 체크를 해드렸고요. 자, 간다 돌아간다라고 할 때 이런 식으로 떠왔다가 간다라고 할 때 요런 데서 빡 잡아야 그래야 뭐 효과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 위쪽에서 지금 이제 여기 밀고 떨어지는 자리도 체크를 해드렸고요. 이런 거 실시간으로 해야지. 이거 실시간 안 되면 그 다음에 중심 차려보니까 저 위에 11,000원 위에가 있던 게 뚝 떨어져가지고 9,000원까지 내려왔어요. 20%를 그냥 날려 먹어버린 겁니다. 이런 말짱꽝이죠. 그죠? 그래서 천재투자TV에서 작정하고 실시간 무료 채팅 앱 오르고를 만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오르고는 금감원의 정식 컨펌을 받고 출시가 된 앱이고요. 최근에 나오고 있는 저 우후죽순으로 막 튀어나오는 그런 앱들처럼 뭣도 아닌 그냥 어중이 떠중이 모아다 하가 뭐 일주일 무료 체험 이래가지고 돈이나 뺨을 생각하고 이런 쪽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는 뭐 오르고는 경력이 최소 10년 이상이에요. 최소 10년 이상 되는 경력.
실전 전문가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르고 들어오셔서 여기 들어오시면요, 단타를 쳐도 저희께서 24명이나 되기 때문에요. 코인 두 사람 빼고도 22명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보는 종목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바운드리를 친다고 하더라도 두산 테스나를 칠 수도 있고 이걸 칠 수도 있고 저걸 다 틀리죠. 엔터주 같은 경우도 뭐 한두 개입니까? 엔터 음원 컨텐츠 쪽의 종목들이 한둘이 아니죠. 그래서 요 중에서 좀 더 나은 종목들, 지금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관점을 가지고 좀 더 나은 종목들을 계속해서 찾아드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